시민을 위한 방송, 시민을 대변하는 방송, 이가담론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찌됐든 뭐 지금 4월 그 10일 총선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남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일단 뭐 예비 후보들을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6명, 국민의힘의 11명, 진보당의 1명, 자유통일당 1명 그래가지고 총 19명의 예비 후보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제 뭐 얼마 일정이 없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항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오늘 그런 걸 좀 스케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예. 자, 그러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에 해당되는 것 좀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볼까요? 이용 기자님. 네. 예.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총 6명이에요. 강병덕, 오수봉, 이희청, 추민규, 민병선, 박경미. 예. 이들 뭐 공약들을 많이 각자들 많이 냈는데 뭐 다 오늘 소개할 수는 없고요. 주요 공약 한번 추려 보자면은 강병덕 후보는 뭐 스포츠 메가시티, 초이 간북에 5만석 규모의 스포테인먼트 파크를 조성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는 거기 프로야구단도 홈구장도 위치를 하고 뭐 말로는 LG 두산 구단을 위치를 하고 또는 이제 신생 구단을 창단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는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오수봉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병원 예. 동남권 분원 위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좀 내용들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또 LG와 포스텍 간의 MOU 체결로 그 교산 신도시에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희청 후보는 별 그 공약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추민규 후보는 교육 전문가로 예전부터 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 공약으로 하남교육 방송국 설립을 공약을 했었고요. 예. 두 번째로 그 미사섬에 미사 색강 복원 국가 정원 조성하겠다. 아마 이게 케이스타월드 하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케이스타월드하고는 좀 대치되는 공약이어서 좀 지켜볼 만하고요. 그리고 민병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5호선 하남 검단 산행을 증편하겠다. 그리고 하남 시외 버스터미널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출생 기본소득 하겠다. 그리고 의료기관 국립암센터 유치 같은 그런 대형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박경미 후보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교육 관련돼서 공약을 냈어요. 하남시를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위에 학교 신설하고 하남시 교육지원청 신설하겠다. 대략적으로 이런 그 주요 공약들을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산 그 대표님 어때요? 뭐 이 점차적으로 우리 공약들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아니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이제 이영준 전 의원께서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은 양당 후보들이 공이 내걸은 것이 병원 유치, 대학병원급 유치, 그다음에 철도 교통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문제. 뭐 이 정도로 크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건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유치하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냥 무작정 유치하겠다. 예컨대 서로 앞다투어서 오수봉 후보가 서울대병원 유치하겠다 하니까는 그 다음날 강병덕 후보도 또 뭐 SNS 통해 가지고 대학병원 유치하겠다. 또 뭐 지금 우리 민병선 후보도 예비 후보도 뭐 암센터 유치하겠다. 말들은 하는데 좀 구체적인 로드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로드맵이 물론 좀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보완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공약을 발표하려면은 세부적인 좀 로드맵을 발표를 해야지 신뢰감이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는 걸 잘못하면 이게 빌공짜 진짜 공약이 될 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도 그 각자 후보들만의 또 여러 가지 판단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래서 그 지금 단계에서도 이제 후보들도 이제는
구체적인 그런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로드맵은 뚜렷하게 발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과 근거를 가지고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저 우리 시민들이 네네. 우리 하남 시민들이 제일 지금 갈구하는 것이 이 병원 그래요. 위치인데 예, 예, 갈구하니까 각 예비 후보들마다 또 이 병원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그 H2 프로젝트가 이제 병원 유치하는 거였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또 이제는 인구도 많이 증가했고 또 여러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서울대병원 같은 거 유치는요. 네. 인근 지자체 남양주에서도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던 수강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은 문제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사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처럼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입니다. 예.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국책 사업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네. 암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이용호 대표 언급했지만 H2 부지에다가 김상호 시장 재임 그렇죠. 시절에 네. 병원 유치하려고 하면서 명지병원이죠, 나중에는 뭐. 그러니까 뭐 서너 군데가 있었죠. 후보군에 들어간 이제 병원이 서너 군데가 있었는데 뭐 네. 차병원, 그다음에 경희대병원, 뭐 명지병원 있었는데 결국 이제 명지대병원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왔죠. 네.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죠. 왜 하필이면 명지병원이냐? 그 차병원이나 우리는 차병원이 들어오기를 원했고 주민들은 그러니까 차병원 같은 데는 사실 민간 병원이지만 그런 급이 높아서 그런 병원조차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고 이 뭐 암센터가 들어오고 국립 암센터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건 진짜 접근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보관으로 어떻게 이걸 유치할 건지 좀 개략적인 로드맵이라도 네. 설명을 좀 해주고 이런 공약을 했으면은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대형 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려면 수익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거기에 어떤 입원실이라든가 이런 규모면이 네. 거의 된다. 당연하죠. 근데 하남시 인구에 이제 비례해 봤을 때 예. 과연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그렇죠. 좀 그렇죠. 그 점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 예전에 기사를 쓴 바가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0만 인구가 넘는 그 시군 중에 종합병원이 없는 그 지자체는 하남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그 이런 대형 병원, 종합병원에 대한 그 요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후보들이 이제는 이런 공약들을 다수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뭐 병원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민들에게 그렇죠. 네, 네. 알려주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신뢰가 가는 거고 예, 그렇죠. 그래야지 믿음이 네. 가는 거예요. 네, 공약이라는 맞아요. 거는 네. 주민들로부터 유권자로부터 믿음이 가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지 그게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죠. 저 이영준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글쎄 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뭐 비슷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후보군이 많아요. 네. 많죠. 11명. 후보가 나오셨는데 일단 송병선 후보, 이창근 후보, 현영석 후보, 유성근 후보, 네. 김영훈 후보, 예. 송재백 후보, 네. 김기윤 후보, 네. 윤한채 후보, 이용 후보, 김도식 후보. 어우. 네. 지금 현재 그 10분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1명. 11명인가요? 네. 11명. 네. 11명. 예. 근데 이제 개인마다 이 공약 사항은 사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조금 전에 그 이성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사실 그 포인트는 몇 가지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항상 나왔던 지금 우리 하남시 전체적인 현안이라던가 아니면 지역별 현안 문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네. 우선 크게 보면 교통 문제, 네. 이제 9호선 네. 문제,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위례 같은 9호선. 경우 이제 위례 신사선 문제.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과밀학급 문제, 네. 그리고 교육지원청 설립하는 거, 그리고 종합운동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맞습니다. 문제, 그리고 캠프 콜본 활용 방안, 네. 그리고 병원 유치 문제. 사실 내용들은 그동안에 계속 현안 이슈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단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항상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공약으로 내건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그렇죠. 구체적인 플랜이라던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공약을 한 가지만 건다라고 해도 그 공약을 추진하는데 근거되는 법령이 뭐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일은 법이잖아요. 어떤 법을 토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자, 법은 어떻게 돼 있고 이 사업, 이 공약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플랜이 대략 어떻게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로드맵은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문제만 극복하면 이 공약은 추진 가능하다라고. 말 그대로 이제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나름대로 정리를 좀 제대로 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좀 드러나는 내용들은 없다라는 거죠. 시민들이 볼 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그런 공약들, 공약이 진짜 공약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아오다 보니 이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죠. 요즘에는 이제 시민 의식들이 많이 향상이 돼서 이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약을 한 가지만 내건다라고 해도 그 한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면. 그러니까 백데이터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백데이터들이 없이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거는 하겠다.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그 있죠. 의원님 예전에 그 출마하실 때는 의원님 공약이 뭐였습니까? 저는 이제 시의원 그 당시 이제 시의원은 사실 이제 행정부를 이제 견제하고 이제 비판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것보다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공약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관리에. 이게 나름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전공 분야들이 있으니까 네. 최대한 이제 활용하는 발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는 각 항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떠하게 관리하는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당시에는 공약을 좀 내걸었었죠. 근데 이거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네. 이창근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지금 선관위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 공약 내용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정미사장하고 미사경정장하고 미사 색강 복원에서 국가정원화 K스타 월드 구역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창근 후보가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양립하는 것 같아요. 미사 경정장하고 미사 색강을 복원해가지고 국가정원화를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K스타 월드 구현은 이거하고 또 뭔 얘기예요? K스타 월드 구현은 이거하고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구현이라고 이 멘트를 제가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정리한 건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페이스북에? 네,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네요. K스타 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가까이 있는 그 주변을 좀 더 그렇죠. 이제 복원하고 K스타 월드 정원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까지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번에 여야 후보들이 공약을 쭉 보다 보니까는 눈에 띄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선배님? 우선 첫째는 이거 현영석 후보. 세비 반납. 세비 전액 기부 공약.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 지금 최근에 지금 화두로 지금 또 떠오른 게 지금 국회의원 세비 인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도의원들도 다 지금 인상하겠다고 다 각 시세 하남시도 지금 세비 시의원들 올렸잖아요. 150만 원인가 얼마나 올렸죠. 뭐 활동비 이거 세비가 아니고 활동비죠. 의정 활동비라고 해서 인상했죠.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뭐 만장일치로 뭐 통과시킨 것 같고. 그런 건 만장일치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부모님인데 그럼 뭐. 근데 여기 보면은 좀 더 세비 국회의원이 되면은 세비를 전액 기부하겠다 공약을 했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죠.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거 가만히 내버두겠어요. 아니 눈치 주고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받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기부하겠다는 거죠. 아니 기부라도 눈치 줄 거 아니에요. 나 뭐 잘난 척한다고 또 이제 하고 뭐 이거 아니 뭐 개인의 국회의원 의지에 됐으면 따라서 뻔치는 있겠죠 뭐.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어쨌거나 이거 좋은 공약인 거 같은데 그렇죠.
아니 이럴 바에는 뭐 그냥 안 받는다고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무튼 뭐 아무튼 안 만나면 공무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아무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일괄적으로 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난 안 받겠다고 안 주면 근데 굉장히 이- 힘들어집니다. 이 기부도 어떻게 입을 할 건지 이것도 좀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이거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부를 그래요. 뭐 하겠다 그런 어떤 백데이터가. 그런 뭐 내용이 있겠죠. 이거 하고 예, 또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는 예. 예. 요즘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K스타 월드 관련해 가지고 네.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어요. 네. 네. 우선 우리 추민규 후보가 지금 K스타 월드 반대.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똑같은 이제 미사색강 보건에서 국가정원 조성한다. 네. 네.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미사색강 보건에서 국가정원화 네, 이창건 후보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유사합니다. K스타 월드 반대야. 네. 근데 여기는 K스타 월드 이창건은 구현이야. 네. 예. 예? 똑같이 미사색강 복원해가지고 국가정원 조성하는데 추민규는 K스타 월드 반대고 이창건 후보는 K스타 월드 구현이고 이게 뭐, 이창건, 추민구 두 분 이게 앉혀서 놓고 토론 한번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고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진보당이죠. 네. 이현심 네. 후보. 네. 이현심 예비 후보도 네. 이 K스타 월드에 대해서 네. 또 한마디 했죠. 예, 소명 세게 놨어요. 원점에서 재검토를. 예, 원점 재검토를 세게 얘기를 했고 예. 또 뭐 후보는 아니지만 우리 도의원 오지은 도의원도 네. 최근에 도의회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죠. K스타 월드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시에서 2040 도시 기본 계획 변경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도의원으로서 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이제는 오진 의원도 좀 우려를 표했는데 그 실무 도 공무원들도 앞으로 이 K스타월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지금 제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다라고 이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K스타월드는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특집으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네, 있을 뭐 것 같고. 특집으로 한번 더 해야 될것 아무튼 이제 같아요. 이런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네. 뭐 그렇네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가 네, 아까 네. 빠진 내용이 있네요. 서울 편입 문제. 서울 편이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제 공약 내용인데 네. 뭐 지난번에도 이제 이 서울 편입 관련해서 좀 토론을 하긴 했지만 네. 어찌 보면 제일 큰 공약 문제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번 회계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아니, 서울 차기 편입 회기 문제는 때 물 건너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니지만 네. 차기 이제 국회 구성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새롭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되어 있잖아요. 일단 서울 이 편입 부분을 어떻게 관련해서는 추진할 거냐의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 김기현 예비 후보가 이제는 이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공약에서도. 이제 서울 편입 문제 뭐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될지는 좀 아직 지금으로서는 좀 뭐 불확실하긴 물음표죠. 한데. 네. 지금 추진 일단 동력이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죠. 서울시장도 뭐 일단은 다 네, 다 네. 지금 기밥한 상태에서 지금 건너가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디 매체에 우리 전 김상호 시장께서 뭐 기고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써놓으셨던데, 그러니까 서울 편입 문제를 예를 들어가지고 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된다. 네. 지금 총선에 출마할 각 예비 후보들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유권자들에게 해야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된다라고 뭐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공약이라는 것은 네. 아까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비일공짜 공약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네. 뭐 유권자들의 약속이니까 다 지켜줘야 될 것이고. 근데 그동안에 뭐 모든 정치인들이 보면 되게 많이 그렇죠. 빌공짜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또 이제 이제 그런 걸 문화를 좀 바꿔야죠. 그렇죠. 이제. 답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이가담론이 있어 그렇게 쉽게 못할 거야. 여기도 또 문화를 좀 바꿔 나가야 그렇죠. 되겠죠. 예, 이제 점차적으로 또 우리 요즘에 이제 유권자들의 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네, 네, 네. 벌써 그 아주 뭐 정치인보다 더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국민 의식 수준이 하도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자, 근데 지금 선거구 획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이 뜨거운 감자인데 네. 제가 지금 뭐 들은 바로는 네. 아무튼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뭐 공표된 건 아닌데 잠정 합의는 여야가 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면 뭐 분구가 되는 게 뭐 맞고 결정이 된 것 같고 거의 뭐 거의 확실히 되고 네. 되고 있는 거죠. 그 여야가 합의한 것 같아요. 합의했는데 이제
29일 날 뭐 본회의 마지막이니까 네. 29일 날 이제 방망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두들기면은 본격적인 이제 뭐 경선 돌입하고 공천 작업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어쨌든 뭐 생각이 3월 드는데. 초면 뭐 모든 게 이제 확정적으로 드러나겠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 만약에 여야가 이번 회의 안에 이거 선거구 획정안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중앙선관위는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 치렀던 그 선거구대로 선거 관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는 위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지역권 인구 편차 2대1 이걸 그렇죠.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지역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선거를 치러도 추후에 선거 무효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과가 안 될 수 없을 것 같고. 뭐 아무튼 일설에 구하면 뭐 그냥 뭐 좀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지금 저 뭐 공천 관계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맞아요. 지금 네. 그거 검토할 시간이 없대. 원하는 대로 그냥 올린 대로 그냥 가자. 뭐 해가지고 뭐 근데 그런 뭐 뭐 얘기가 있더라고. 이게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고 어서 이제 여야가 뭐 합의는 된 것 같고 이제 이게 입장 차는 상당히 좁혀져 가지고 합의는 된 것 같고 29일 날 이제 방망이를 두들기는지 뭐 그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들길 것 같습니다. 방망이 두들기고 통과될 것 뭐 같습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은 후보들만 소위 말해서 똥줄이 타는 거지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게 뭐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뭐 국힘은 부산에서 한석을 줄이고 네, 이제 네. 민주당은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그걸 이제 이제 다 못 봐드리겠다는 거고. 이해 넥스를 따져서 서로 그렇죠. 공방을 이건 하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그럼 거꾸로 또 국힘에서는 전북이 한석을 줄여라 뭐 이제 이러고 뭐 두 다르게 하다가 그게 타협이 됐나 봐요. 타협이 그러면 저기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구가 되는 걸로 거의 그렇죠. 확실시 되는 거죠. 가불로 가는 거로. 가불. 그럼 가불로 이제는 또 이제 각 네. 후보자들이 어떻게 이제는 또 정해질지 아니면 전략이 어떻게 내려올지도 이제 아니 이제 다음 이제 가불로 이슈가 될 것 가서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김구 선생의 뭐 증손자 뭐 여론조사에 막 거론돼 있지 않습니까? 뭐 거론이 되고 이제 전략공천 이제 후보자로 뭐 이제 지금 뭐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의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아,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갑구죠. 갑구. 그쵸, 갑이죠. 아, 그게 되면 하남 갑이 되는 거죠. 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박경미 그다음에 강병덕 또 뭐 교수 한 분하고 이렇게 뭐 여론조사를 뭐 돌리기도 했대는데 네. 거기도 이제 그렇게 갈지 그렇죠. 아니면은 또 지금 뭐 일설에는 뭐 거기도 지금 뭐 양쪽 거기도 지금 전략 얘기도 뭐 튀어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데 후보들이 그냥 진짜 우리- 초긴장 우리 상태겠어요. 예비 후보님들이 굉장히 예. 그냥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마지막 뚜껑을 열 때까지 그러니까 네, 이게 아무도 지금 모른다. 어쨌든 아무도 뭐 모를 것 3월 같아요. 달 뭐 초까지는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어제 봤던 네. 그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뭐가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범위를 지금 모른다.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도 안 알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비 후보님들이 상당히 좀 피곤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그냥 온갖 다 다니라고 너무 그러니까 힘들고. 저기 후보들이 갑 쪽에 사무실을 내놓고 을 쪽에 막 지역 활동도 하고 있고 을 쪽에 사무실 내놓고 갑에 가서 갑에 가서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후보들은 그냥. 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아이고 기다리면 진짜 될것 피곤. 같고요. 네. 나는 이제 고생들 많으세요 진짜. 그래서 후보. 고생도 그러니까 지금 많습니다. 각 예비 후보들은 지금 하남시 전역이 선거 선거. 가불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가불이 없습니다. 가불이 없어요. 가불이 없이 지금 아니 박경미 예비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여기 미사 지역 쪽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구도심 쪽에 가서 지금 선거운동 신당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민병선 후보도 뭐 덕풍시장 뭐 거기 살더라고요. 아이고 뭐다 뭐 저녁을 네. 다니느라고 맞아요. 지금 근데 하남시가 네.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5분이에요. 가운데 넓지가 않기 때문에 예. 어차피 하남을 위해서 일할 분이라면 네. 전체적인 상황은 다 알아야죠. 또. 그것도 그래서 우리 알아야 맞는 돼. 말씀입니다. 그거 알아야죠. 네. 무조건 미리미리 하는 거죠 공부를. 그렇죠. 미리. 예.
뭐 예습을 다 해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스케치를 이렇게 좀 여기서 이렇게 더 마지막으로 세게 뭐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고 이제 양 지역, 가불 지역 이제 후보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네. 그때 가서 이제 본격적인 검증은 그때 어차피 네, 다시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하실 것 같고 네. 오늘은 뭐 몸풀기로 이 정도로 이제 하는 거로 하시고 오늘은 좀 뭐 몸만 풀었습니다. 네. 어때 몸 좀 잘 풀었습니까? 몸 좀 잘 풀었어요? 아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아니 아쉬우면 이제 뭐 공약 관련해서 네. 아까 이제 그러니까요. 하나 이제 말씀을 이제 못 드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교통 문제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위신선을 유치하겠다, 연장시키겠다, 9호선 조기 착공하겠다, 뭐 5호선을 증편하겠다, 다 좋아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그 바람이 뭐냐면 바람 같은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적자 예산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남시 예산 상태가 어떠어떠한데 네. 여기에 이런 교통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그 재정 부담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보겠다. 증액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같이 들어가주면 혹시 그 전직 시의원님 다운 그런 좀 또 낫지 분석과 않을까 또 싶은 거죠.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무슨 이제 말씀이세요? 금전이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시 운영하는 것도 사실 돈이거든요. 모든 일은 돈이 좌우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나중에 결정되면은 우리가 또 정말 세심하게 또 우리가 한번 후보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하면서 뭐 한번 또 한번 얼마만큼 백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보도록 하죠. 뭐 해보죠, 뭐. 하나씩 막 다니고 있는 것도 바쁜데 공부까지 하시려면 참 어렵겠네요.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가 뭐 지금 뭐 몸풀기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되는 여기 예비 후보들 가운데 공약 중에 어떤 후보의 공약이라도 제일 좀 현실 가능성이 있고 믿음직하고 점수를 한번 좀 우리가 좀 평가를 한번 해보자.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이용호 대표가 추후에 아시죠? 추후에. 아니 한번 그래도 한번 그건 뭐 지금 상으로는 평가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뭐 히든 카드가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백데이터 다 있다. 아니 현재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저는 공천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뭔가 제대로 나와요. 나오고 가볍게 이제는 저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보물이 거기에 이제 또 재능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한번 짚어 나가야 되겠죠. 이거 공보물은 아니지만 이것도 뭐 선관위 같은데 이게 공약수가 올라가 있지 않아요? 다 올라가죠. 또 선관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올라갈 기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공식 등재 기간은 아닐 거예요. 아직 이제는 아니고요. 예비 후보도 몸풀기 하는 거죠. 그렇죠. 예비 후보도 몸풀기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홍보하는 기간인 거고. 그래도 뭐 누가 A 플러스고 누가 F. 저는 뭐 아까 선배님 말씀해 주신 현현석 후보의 세비 전액 기부 이거는 개인 의지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거 그럼 실현 가능한 걸로 본다면은 이걸 A 플러스를 주고 싶습니다. 그럼요. 제일 먼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거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가능한. 자기 세비 받은 거 뭐 어디 저기 취약계층 기부하겠다는데 사회 뭐. 봉사단체에 자기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현 가능성으로 본다면은 이게 1등이죠. 그렇죠. 거기 그 반대편이 또 있잖아요. 뭐가요? 그로 인해 가지고 동료들로부터 그게 이제 뭐 이제 그건 뭐 보기 나름인데요. 그 의원님은 뭐 어떤 거에 좀 점수를 좀 줄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점수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봐요 사실. 이영준 전 의원은 뭐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도 그만 보고 앉아있네. 아니 일단 뭐 여러분이 나오셔가지고 태생적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모아주는 거지. 과거에 그랬던 거니까. 저는 이 교육 방송국이 사실 좀 눈에 들어와요. 최민기 후보의 이게 좋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하남시의 그 방송통신대학교 분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설립하고자 하는 그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괜찮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교육방송국 그러니까 어떤 식의 교육방송국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지원청 이제 분리 설립해가지고 같이 연결 짓는 거. 이제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고 조금만 해보시죠. 뭐 조금만. 아니 이건 또 전 강사로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네, 이제 또 전 EBS 그러니까 강사로서 결론적으로 시하고 이제 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내용이 뭐 이 교육방송국 설립 이게 괜찮으냐 아니냐 이것만 좀 근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시대에 좀 뒤떨어져요. 조금 갔어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지금 시대는 이제 강남에서 뭐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커다란 그 뭐 잠깐 반짝이다가 좀 그러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환경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뭐 너무 많습니다. 너무 환경 그렇지 많으니까. 이게 이제 EBS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는 네, 뭐 하나의 그 특화된 뭐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뭐 커다랗게 뭐 저거 될 수 있는 상황 뭔가 이제 다른 거하고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려면 제대로 멋지게 할 수는 있어요 또한 전국 단위로 행해가지고 아니 획기적인 전국 단위는 아니고 하남 지역만 네. 대상으로 하남 네. 교육권 성공얘기라는 거니까는 근데 하남 이제 지역에 하남의 EBS 같은 게 하나 생기는 거지 이제. 그 강남 근데 요즘엔 시대 강남구청에서 했잖아요. 아니 그 인터넷 가지고 그 유튜브 방송 같은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설립 뭐 그것도 유튜브 쪽으로는 학습 쪽에 지금 많이 아이들이 유튜브 쪽을 보지. 어떻게 공약 한번 발표하시죠. 제가 그거는 이제 세부된 건 뭐 제가 일단 나중에 술마부터 우선 결정을 한 다음에 내가 한번 공약 보도록 하죠. 예. 자, 오늘 뭐 네. 이렇게 좀 몸풀기 좀 했습니다. 네, 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4월 총선 4월 10일인데요. 어쨌든 우리 유권자들은 지금 뭐 굉장히 힘듭니다. 갑자기 오늘 오면서 봄이 오면 이상화의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예. 과연 우리가 이제 4월에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네. 우리 많은 시민들이 정말 따뜻한 봄이 올 것인지 네. 아니면 계속 차가운 그런 겨울이 될 것인지 어찌됐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후보자들을 선택해서 따뜻한 정말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가 담는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